자, 반갑습니다. 3주차 1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함수의 극한과 그 연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일단 우리가 대학교에서 그 배우는 내용 중에 그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 해가지고 그 함수의 극한과 함수의 연속을 이제 직관적인 그런 정의에서 그 좀 더 엄밀하게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 있는 그 형식적인 정의에 대해서 그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걸 언급을 했었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수학과에서 많이 쓰게 되는 증명 기법이니까 여러분들 얼른 그냥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제가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 자료나 이게 학습 자료로 또 저번에 삼각함수 그래프처럼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찾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대로 그대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그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해야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극한이 존재한다 라는 걸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극한이 존재해서 그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지게 됐을 때를 우리는 그 한 점에서 연속이 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바로 40페이지부터입니다. 자, 40페이지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처음에 우리가 정리 1.4.4가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보게 되면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자, 함수 gy가 y는 fa에서 연속이면 우리는 이 합성함수의 형태도 연속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합성함수의 형태에 대해서 만약에 합성함수가 두 함수의 합성한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f랑 f도 연속이고, 어디에서 x는 a라는 점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g라는 함수도 우리는 fa라는 어떤 한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g의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진짜 한번 fa를 x에다가 a를 집어넣은 값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그러니까 g의 fa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fa라는 것은 g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정의역. 그러니까 정의역 상에서 또 연속이다라는 걸 만족시켜 줄 수 있게 되면 그 합성함수 형태도 전체적으로 연속이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정리 1.4.4고요. 그 다음에 정리 1.4.5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는 b고, gy가 y는 b에서 연속이면 다음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성립하는 식만 먼저 한번 적어보게 되면, 일단은 리미트 x는 a로 갈 때의 g의 fx, 이게 뭐냐면 뭐 한 거예요?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지금 구해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보냈을 때 그 극한을 처리하는 방법이,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 리미트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안으로 넣어서 계산해 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어떤 전제 조건을 만족시켜 줄 때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리미트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어떻게 얘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는 전제하는 잠시만요. 이게 리미트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계산해 줄 수 있는 전제하는 우리가 어떨 때다? 이 전제 조건을 잘 보셔야 되겠죠. 이 전제 조건은 일단은 리미트 x는 a로 보냈을 때 fx의 극한값이 어떤 b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그 극한이 뭡니까? 이제는 g라는 함수의 정의역이 되겠죠. g라는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데, 그 정의역에서 이 g라는 함수가 x는 b라는 정의역에서 연속임을 만족시켜 주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이 리미트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과 관련된 예제가 뭐가 있을까요? 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책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리미트 뭐 로그 함수를 하나 가져와 볼까요? 1로 보냈을 때 ln x 플러스 1의 뭐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저 위에서 그대로 표현한 대로 써보게 되면 이 g는 ln x라고 생각을 하고 f는 x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이 g의 f의 x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위에서 나오게 되는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ln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1을 여기서 바로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여기서 뭐냐면 1을 바로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리미트 x가 1로 보냈을 때 x 플러스 1은 뭐예요? 2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ln x는 2에서는 반드시 뭡니까? 뭐 ln x의 그래프를 우리가 보면 그 파악을 해볼 수 있지만은 x는 2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거 자체를 계산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게 되면 이건 ln2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는 연속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리미트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정리 1.4.6도 넘어갈게요. 자 정리 1.4.6 같은 경우는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최대 최소 정리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러니까 초반에 중요하게 다루는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나오는 사이값 정리까지 여러분들 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꼭 의미를 파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대 최소 정리거든요. 최대 최대래요. 최대가 하면 안 되죠. 최대 최소 정리. 최대 최소 정리. 자, 이것도 여러분들 뭐냐면 이 전제가 뭐가 되는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이 최대 최소의 정리는 뭐냐면 어떤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 fx는 반드시 최대 값과 최소 값을 가진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최대 최소 정리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이 폐구간이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 f가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주어진 정의역이 폐구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이 주어진 구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가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그 참고사항에 있고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둘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이라고 없으면 그 최대 최소값 정리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조건이 뭐냐면 자 일단은 연속이다라는 조건 줬어요. 연속이다라는 조건 줬는데 폐구간이라는 조건을 안 줬다는 거죠. 1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폐구간을 준 게 아니라 개구간을 준 거죠. 0과 1 사이에서 개구간을 준 건데 그 개구간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그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fx는 x. 하지만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지 않는다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y는 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게 되고 주어진 정의역 자체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0에서 1까지만 제한시켰다고 해볼게요. 0에서 1까지. 그러면 지금 여기랑 여기를 포함을 안 시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요렇게 되겠죠. 포함을 안 시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분명히 이거에 대한 치역의 값은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치역의 값은 요만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만큼이 될 건데 자 어때요? 지금 우리가 딱 유추해 볼 수 있는 최대가 될 수 있는 값과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값은 여기와 여기가 되는 걸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값이 주어진 구간 내에서는 정의가 안 되는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 최소를 정의해 줄 최대 최소 값을 찾아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일단 폐구간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폐구간을 준 거예요. 폐구간을 준 건데 그 폐구간 안에서 우리가 연속성을 가지지 않는 함수를 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뭐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정리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자 fx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 2번 케이스 보시게 되면 fx는 자 x분의 1이고 0이고 x는 0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지금 뭡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요런 식으로 x, y 이렇게 돼가지고 분수함수의 형태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가 점근선이 되겠죠. x축과 y축이 x축과 y축이 점근선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예요? 0에서의 함수값이 분수함수는 실제로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함수값이. 하지만 우리가 그 0에서의 함수값을 0으로 지금 정의해 놓은 함수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x가.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의역을 이제 이렇게 1에서 1까지로 지금 주어졌어. 폐구간을 이제 이렇게 줬다라는 거죠. 폐구간을 이렇게 이제 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다 폐구간을 준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양 끝점을 포함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치역의 값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치역을 생각해 줄 수가 있고. 지금 뭐냐면 근데 우리가 지금 치역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고 0에서의 함수값은 지금 이런 식으로 0이라고 정의해 놓은 이 함수에 대해서 주어진 이 폐구간 내에서의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미 뭡니까? 여기서는 쭉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건데 위로 쭉 올라가고 요 쭉 밑으로 쭉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폐구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뭡니까?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고 얘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주어진 구간이 폐구간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함수가 그 정의역 안에서 연속이다라는 게 성립이 되어야만 우리는 최대 최소 정리값,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정리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그 다음에 정리 1.4.7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사이값 정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사이값 정리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의미를 여러분들 좀 해석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냐면 함수를 제가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x가 되고 y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쭉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에 어떤 A라는 점을 하나 우리가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B라는 점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여기서 자 B라는 점을 우리가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가지고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함수값을 얘를 만약에 y는 fx라고 한다면 함수값을 우리가 fa와 fb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때요? fa와 fb, 그러니까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은 서로 다르죠. 이렇게 우리가 a에서의 함수값, b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면 요 사이에 있는 어떤 하나의 값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하나의 값을 우리가 k라고 가져왔을 경우에 이 사이에 있는 k 값에 대응하는 정의역 상에 있는 점 하나를 c라고 했을 때 이 c가 반드시 어디에 존재하게 된다? a와 b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사이값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게 되면 자, 일단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제 조건이 y는 이렇게 돼야 돼요. 전제 조건이 y는 fx는 구간 폐구간에서 연속이다 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양 끝에 있는 이 구간 안에 있는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FA 값과 FB의 값이 만약에 다르다면 FA 값과 FB의 값이 만약에 다르다면 그 사이의 그 사이에 있는 K 값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FA와 FB가 값이 같다면 그 K값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르니까 그 사이에 있는 K값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 K값에 대응하는 선택할 수 있고, K값의 대응하는 정의역 상의 점 C가 FC는 K를 만족시키게 되고, 그 C라는 점은 되고, 이 점 C는 반드시 A와 B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사실 이 사이값 정리의 결론은 바로 이거죠. 점 C는 반드시 계구간 A, B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 사이값 정리 결론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값 정리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뭐냐면 그 예제 1.4.12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4.2. 자, 예제 1.4.2는 조금 이제 이 사이값 정리를 응용시킨 예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먼저 소개하기 이전에 이렇게 볼게요. 한번. 사이값 정리에서는 어쨌든 이 양 끝점의 함수값이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라면, 이제는 뭐냐면 이 함수값이 부호가 다른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A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마이너스인 형태고, 그 다음에 B에서의 함수값이 이런 식으로 양수인 이런 형태. 그러니까 뭡니까? FA의 값과 FAP의 값이 그냥 값만 다를 뿐만 아니라 뭐도 다르냐면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어낼 수 있냐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얘기해 줄 수 있냐면, 그 부호가 다르니까 그 사이에 있는 K의 값을 우리는 0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0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를 우리가 K 값으로 선택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빨간색으로 지금 여기 덧칠을 해놨죠. 그러면 이 K 값에 대응하는 이 C라는 점이 바로 뭡니까? 바로 X축 상에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 C라는 점이 X축 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뭐예요? 바로 이 C라는 것이 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한 근이 된다는 겁니다. 한 근. 아시겠죠? x축 상에 있는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예제 1.4.11 한번 볼게요. 3차 방정식 4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은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면 보여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fx라고 두게 되면
우리가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시간을 가지게 됨을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당연히 사이값 정리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패구간을 1과 2, 양끝점 1과 2가 되는 이걸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F1과 F2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보여주면 되겠죠. 그럼 실제로 F1을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4-6 플러스 3-2라서 이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고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서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F2의 값은 뭡니까? 2를 계산해 보게 되면 8이고 8, 4, 32 마이너스 6, 4, 24 플러스 3, 2, 6 마이너스 2는 0 이거니까 0이 아니고 0이 아니라 이걸 계산해야 되겠죠. 8이고 4니까 1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 계산 결과값이 12인가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뭡니까? 1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값을 0으로 택할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우리는 적어도 사이값 정리에 의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FA와 FB가 부호가 다르다면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호가 다름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뭐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일단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에서는 일단은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미분 공식들 있죠. 까먹었던 그런 미분 공식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생각하고 한번 예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미분 공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외워서 수업을 듣는데 약간 무리가 없도록 조금 미리 연습을 해두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미분 계수와 도함수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